제19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문재인 당선인이 10일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차기 정권에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기독교계를 강타했던 가짜뉴스의 문제점을 점검해봤습니다. 일주일에 2차례 홀몸 노인들에게 따뜻한 죽을 대접하는 주님의 교회를 소개합니다.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한국교회의 진정한 스승들의 가르침을 되새겨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TV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당선인이 취임했습니다. 10년 만에 진보 정권으로 교체된 건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된 10일부터 바로 임기를 시작하고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박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41.1%란 득표율을 얻으며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대구와 경북, 경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1위를 차지하며 사상 초유의 탄핵 사태를 겪은 후 변화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이 지니는 의미는 현대 정치사에서 국민들의 독재 정권에 맞서 싸워온 명예로운 승리란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끌었던 촛불 집회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국민들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했고 문 대통령은 이와 같은 국민들의 외침을 개혁의 에너지로 이끌고자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이후 별도의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당선이 확정된 10일 임기를 시작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10일 오전 취임식을 가진 문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힘들었던 지난 세월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고 물었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바로 그 질문에서 새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한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며 광화문 광장에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한미동맹은 더욱 강화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했습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개혁과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을 보여줬는데요. 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앞으로 하나님을 향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이 참으로 선한 대통령이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이 꼭 나와서 하나님의 뜻에 아름다운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대통령이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제가 4학년이 되니까 확실히 취업난이 몸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 친구들도 많이들 취업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의 어떤 안정된 삶이 미래 경제에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히 해결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통령님, 대한민국에 지금 3만 5천 명을 넘는 탈북민들이 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착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아픔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한 나라의 일원으로서, 이 국가의 일원으로서 받아주시는 대한민국과 또 우리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차기 정권에서는 좀 우리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곳들하고 우리 학부모들하고 좀 신뢰관계가 더 잘 쌓일 수 있도록 해주는 것하고 아이들이 정말 좀 마음껏 많이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땅에 아동학대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고통받는 아이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차기 정권에 바랍니다. 아동학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상담원의 수를 대폭 늘려서 지금보다 3배 정도 설치되고 배치될 수 있게끔 노력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대통령에게 요청합니다.
정말 겸손한 대통령,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자원봉사자들을 본받아서 좀 봉사하러 현장에 자주 찾아오시는 대통령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로 되시는 대통령께서는 정말 이런 곳에 친히 한 번씩 나오셔서 열악한 이 어르신들의 모습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구나, 그걸 깨달으셔서 정말 이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정책과 방향을 가지고 정말 국정을 운영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 후보자에 대한 가짜뉴스들이 난무했는데요. 선거는 마쳤지만 사회통합이란 종교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기독교계가 분별력을 길러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가짜뉴스의 문제점을 한현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호 몇 번 후보는 광성교회 안수 집사이고 그의 부인은 신앙이 아주 좋은 권사님이다. 모 후보가 주기철 목사님 생가복원에 7억 원 헌금했다. 모두 대선을 코앞에 둔 상태에서 쏟아진 가짜뉴스들입니다. 기독교 시민단체들이 확인한 결과 논란이 된 후보는 오랫동안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주기철 목사의 생가는 복원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거짓 정보가 후보자의 종교적 치적으로 급부상하자 보다 못한 고인의 손자가 직접 SNS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가짜뉴스는 올 들어 대형교회 목회자를 의미하는 막말로 혹은 기독교 표심을 잡기 위한 선거용 선전 도구로 인터넷을 활보했습니다. 문제는 진짜 뉴스 같은 형태를 띠고 있어 일파만파 사람들의 뇌리에 각인된다는 점입니다. 사실이 아님이 확인되더라도 정정 뉴스가 대대적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기정사실화된 정보로 자리 잡아 수습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가짜 뉴스들 중에서 특히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혹은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그런 뉴스들이 이제 되게 많이 있는데요. 가짜 뉴스가 돌았는데 판단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유권자들의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이제 그게 가장 걱정스럽고 우려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가짜뉴스는 결국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고스란히 성도들과 국민의 피해로 돌아갑니다. 교회를 대표해서 목사님이 설교 강단에 서실 때나 아니면 대사회적으로 입장 표명하실 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해 오셨었는데 최근 들어서 교회를 대표한다거나 아니면 기독교계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입장처럼 발표되는 것은 투표가 마무리된 시점이지만 기독교인들은 가짜뉴스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분별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기독교 또한 종교로서 사회의 분열과 다툼을 치유하고 하나로 통합하는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티비 뉴스 한현입니다. 일주일에 2차례 독거노인들을 찾아 따뜻한 죽을 나누는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주님의 교회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주님의 교회는 올해로 10년째 이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의 교회 죽나눔 사역 현장을 홍희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울 송파구 마천동과 거여동 일대. 좁은 골목길을 들어가다 보면 서울 시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허름한 동네가 있습니다. 주로 홀몸 노인들이 거주하는 일명 개미 마을입니다.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지난 2008년부터 직접 발로 뛰며 봉사해왔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엔 따뜻한 죽을 대접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반찬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는 곳도 한 30분밖에 안 떨어졌는데 너무나 열악한 거예요, 사시는 게. 분들을 위해서 뭔가 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다. 정말 소외되는 독거 어르신들한테 죽을 나눠드리는 봉사를 하면 주님이 좀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주님의 교회가 이 사역을 시작한 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홀몸 노인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삶은 어렵지만 행정적인 문제로 정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따뜻한 죽이라도 한 그릇 대접하자는 생각에서입니다. 주님의 교회 박원호 목사는 소외된 이웃을 돕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사명 중 하나라며 한국교회 온 성도들이 이웃을 돌아보는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길 바란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신뢰를 회복하고 크기에 따라서 또 교회가 성장까지 만약에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기본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고 믿고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런 교회가 되지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는 교회가 안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전체 재정의 50% 이상을 구제 사역에 사용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법인 정신학원과 연계해 다음 세대를 키우는 일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우리의 섬김이 다른 이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면 평생을 헌신하고 싶다며 자녀 세대도 이러한 정신을 본받아 더불어 사는 사회가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한국교회엔 삶으로 신앙의 본을 보인 진정한 스승들이 많이 있죠. 스승의 날을 앞두고 한국교회 원로인 김명영 목사를 만나 이들의 가르침을 되새겨봤습니다. 한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경직 목사는 사회복지시설과 교육기관 등을 설립해 가난한 사람, 피난민, 고아들을 돌봤습니다. 대형교회를 일구고도 빈손을 자처한 그는 은퇴 후 남한산 성기슭의 6평 남짓 조그만 거처에 살다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고인이 남긴 것은 1인용 침대와 안경뿐이었습니다. 자손들에게 남길 유산은 하나도 없다며 떠났지만 청지기로서 청빈의 삶을 살다간 그가 남긴 영적 유산은 한국교회의 신앙적 나침반이 되고 있습니다. 나를 늘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러니까 영락교회 계실 때도 그랬지만 은퇴한 다음에 특별히 남한산성에 그 조그마한 집에서 26년 사셨는데 늘 나의 나되는 것은 첫째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인데 신앙의 선배님들 때문이다. 이분들이 없었다면 나 없다. 옥하는 목사는 평신도를 깨워 예수의 제자로 세우는 제자훈련을 평생의 사역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제자훈련은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런 가르침은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의 목회 철학은 교회 사역 곳곳에 접목됐습니다. 한 조사에서는 큰 인물을 제치고 신학생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회자 1위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1천만 명 가까운 성도수로 국내 최대 종교가 됐지만 사회 신뢰도에서는 타종교보다 월등히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한국교회. 이런 역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배들이 남긴 신앙적 유산을 이어가는 게 급선무라는 지적입니다. 선양원 목사님, 한경진 목사님 그분처럼 조금 닮으면 돼요. 설교 유창하게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심오한 신학 강의 암만 해도 소용없어요. 도움과 섬김의 손길을 펴는 그런 교회가 되면 반대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삶으로 본을 보이는 진정한 스승이 간절한 시대. 한국교회가 먼저 그 역할을 감당해 사회에 제시한다면 땅에 떨어진 신뢰는 저절로 회복되고 비로소 국내 1위 종교로서의 면모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은 믿음의 스승을 따라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구티비 뉴스 한연입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김준수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대포난의 교회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CCM 작곡가이자 찬양사역자로 활발히 활동 중인 유은성 전도사 이야기입니다. 유은성 전도사는 배우 김정아 씨 남편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현장 토크쇼 택시에 출연한 아내를 응원하기 위해서 깜짝 출연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두 사람은 기아대체 홍보대사로 만나 함께 곡 작업을 하면서 2013년 부부의 연을 맺게 됐는데요. 현재 유아와 유별, 두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유 전도사는 지난 2002년 1집 소중한 너를 위해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찬양사역자로 꾸준히 활동 중인데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유 전도사는 올해부터 성결대학교 공연음악예술학부 교수로 강단에 서고 있는데요. 찬양사역자를 꿈꾸고 있는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기독교 문화축제로 큰 호응을 얻었던 수상한 거리 페스티벌이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찬양사역자 한부영, 강명식의 공연과 주기철 목사의 일대기를 그린 극단 카르디아 연극, 빅퍼즐 문화연구소 윤영훈 소장의 강의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테이라운지 대표 백종범 목사는 기독교 문화와 세상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광야와 같은 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2017 수상한거리 페스티벌은 오는 20일 홍대 일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모습 뒤에는 항상 주께서 지켜주시니까. 마지막으로 환대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제5회 디아스포라 영화제가 개최된다는 소식입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디아스포라 영화제는 결혼 이주 가정, 유학생, 난민 등 이주민의 삶을 조명해 왔는데요. 약속의 땅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을 일컬었던 말인 디아스포라와 환대의 문화는 성경의 중요한 주제의식이기도 합니다. 올해 영화제에서는 33개 국가에서 출품한 50편의 영화가 선보이는데요. 상영작들을 통해 환대의 의미를 재조명하고 공존하는 삶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화와 음악, 책을 통해 디아스포라의 의미를 체험할 수 있는 이번 영화제는 26일부터 30일까지 인천 중구에 위치한 아트 플랫폼 일대에서 열리는데요. 영화 관람을 비롯한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TV 뉴스 김주수입니다. 교계 연합단체들이 대선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국민을 섬기는 리더십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선 정치계 인사들에게 사회 문제를 알리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는데요.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김민정 기자와 유나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제19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가운데 교계 연합단체들이 일제히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대통합을 이루고 현재 국내외 경제적 위기 상황과 북핵 문제 등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기대한다며 소외되고 약한 자를 겸손히 섬기며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지도자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9대 대통령은 평화의 촛불이 세운 대통령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회 전반의 개혁을 통해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던 약속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은 갈라진 국론을 하나로 모아 진정 국민과 사회를 통합하는 대통령이 되기 바란다며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 정직한 사람이 대우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는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으로 상처받고 실망한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길 바란다며 국민을 먼저 존중해 대통합의 큰 역사를 이루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더불어민주당 측에 신천지에 빠져 가출한 자녀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전국 신피연 회원들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게 문재인 대통령 후보님께란 제목의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탄원서엔 종교 실명제와 사기 포교 금지, 피해 보상법의 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전국 신피연 신강식 총무는 지금까지 유병언과 임한희 등 사이비 집단의 폐악으로 가정 파탄과 이혼 조장 등 사회적 혼란이 일어났다며 모든 국민들이 잠재적 피해자인 만큼 유사 종교 수사와 피해 방지법 제정에 힘써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신천지에 두 딸이 빠졌다는 한 어머니는 차기 대통령은 사이비 종교로 인해 피해받는 국민들이 없어지도록 관련 법안을 꼭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선교한국이 2017 선교단체 세미나를 열고 한반도의 분단과 교회의 역할을 다루는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강의를 진행한 미래나눔재단 윤환철 사무총장은 남북한 통일의 방향은 체제 통합이 아닌 사회 통합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다음 세대에게 증오와 적대를 대물림하지 말고 통일 문제를 해결할 역량을 물려줘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윤 사무총장은 개성공단, 고구려 고분 공동 발굴을 성공적 통합 사례로 소개하며 이것이 사회 전 부분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세미나에선 교회가 그간 통일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목회 철학과 선교 방향을 정한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고TV 뉴스 김민정입니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전국엔 17,084곳의 고시원이 있습니다. 더 이상 고시생들의 공간이 아닌 빈민층의 주거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고시원. 고시원의 처절한 현실을 담은 사진전이 열렸습니다. 고시텔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사진전은 1.5평 안팎의 직사각형 방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담았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공간에서 그림을 그리고 누군가는 작은 침대에 누워 오이 마사지를 하기도 합니다. 1999년 연평해전에서 입은 상처의 후유증으로 평생 고름을 빼내야 하는 이의 사진도 있습니다. 이번 사진전은 청년 취업과 노인 빈곤층 문제, 사회 양극화 심화 등의 다양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어 전시 전부터 후원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10개월간 사진을 촬영한 신규동 작가는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리는 사진전을 통해 정치계 인사들에게도 사회 문제를 알릴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전은 오는 12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 회관 로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구티비 기독교 복음 방송은 선교방송 회원교회와 함께 예배드리며 동역을 다짐하는 순회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6번째 순회 예배는 인천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하는 신기중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는 구티비 홍보대사인 라엘 나오미의 찬양과 신효철 집사의 간증, 구티비 홍보대사 황지영 교수의 특송이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성도들은 신집사의 간증에 눈시울을 붉히기도 하며 황 교수의 특송에 열띤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신기중앙교회 이희우 목사는 구티비가 진행하는 방송선교 사역에 신기중앙교회가 동참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한국교회 선한 사역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동역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방송선교사로서 구티비의 사역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신기중앙교회는 행복한 지역사회와 나눔문화 조성을 위해 지역 내 장애인과 청소년, 불우이웃에게 지속적으로 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윤화미입니다. 구티비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햅시바 워십댄스 페스티벌이 광주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렸습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는 이번 페스티벌에선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기에 모인 우리, 사명 등 15곡의 찬양이 무대에 올라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햅시바 워십댄스는 세계 선교를 목적으로 1993년 설립됐으며 국내 교회와 교도소, 군부대, 해외까지 복음 전파 사명을 활발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은평 광은교회가 광은교회 지교회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울 역촌동에서 27년간 복음을 전해온 기쁨의 교회가 은평 광은교회로 새롭게 출발하게 된 겁니다. 광은교회 김한배 목사는 교회가 건강함을 유지해야 세상에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며 은평 광은교회가 초대교회의 영적 야성을 회복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길 당부했습니다. 목동 제자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샬롬 투유 비전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4월 한 달간 진행된 이번 콘서트엔 둘로스 네트워크 김유한 선교사, 선교한국 이대행 선교사 등이 강사로 참석해 도전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5주 차인 5월 9일엔 비전 캠프가 열렸습니다. 함께한 성도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각자 맡은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길 기도했습니다. 중국 언론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민심 회복과 외교 안보, 민생 경제 등 3대 도전에 직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백유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해외 주요 뉴스입니다. 중국 언론이 10일 정식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취임과 동시에 민심 회복과 외교 안보, 민생 경제 등 3대 도전에 직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문 대통령이 최순실 사태로 정치에 대한 신뢰를 잃은 민심을 회복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고 물가 상승과 실업률을 개선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인 트럼프 케어가 미국 국민들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모닝 컨설트는 트럼프 케어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38%인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4%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실시된 조사 이후 지지는 4%포인트 낮아졌고 반대는 7%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헌법 개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야당의 반발로 중의원 헌법심사회가
헌법 개정안을 무기한 보류한 건데요. 아베 총리는 현행 평화헌법에 자위대의 존재 근거를 추가해 사실상 전쟁 가능국을 만들기 위한 개헌을 추진 중입니다. 일본 내에선 개헌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최대 규모의 문화 행사인 아이덴티티 LA 뮤직 페스티벌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페스티벌엔 한국 이외에도 일본과 필리핀, 대만 등 아시아계 뮤지션들이 참여했습니다. 행사를 지원한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이번 무대가 미국의 K-팝을 홍보하고 국내 뮤지션들이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굿TV 뉴스 백유연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굿TV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